네, 여러분, 미디 편곡법 3주차 2교시 시간입니다. 네, 1교시에서는 뭐 2주차 복습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리버브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컴프레서, 그리고 딜레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EQ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 지금 특히 이번 주 3주차, 그러니까 2주차, 3주차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 대면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질문도 제가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온라인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는 단계로, 그리고 좀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차근차근히 배워가는 단계로 하시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2교시에는 이제 억셀러리 트랙이랑 어떻게 이제 믹싱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프로듀싱을 하는지까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억셀러리 트랙, 억스 트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냥 발음이 어렵잖아요. 억셀러리. 어유 어렵습니다. 네, 그냥 억스 트랙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한국말로 굳이 해석을 하자면 보조 트랙. 그러니까 자전거에 보조바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조 트랙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제 요것도 이제 아까 멀티 채널을 설명할 때랑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 트랙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기원을 저희가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 아까 제가 1교시에서 설명했듯이 정말 그 보릿고개 같은 이 미디를 하던 시절, 제가 겪었던 그런 시절에서 사실은 파생돼서 나왔다고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약간 멀티 채널이랑 다른 거는 뭐냐면, 지금도 보조 트랙은 굉장히 좀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 다각도로 굉장히 좀 많이 쓰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때도 뭐였냐면, 각 트랙마다 이렇게 이펙터나 뭐 프로세서를 뭐 필터를 쓰기가 이게 점점 헤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 트랙에 뭐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컴프레서 사용하고, 뭐 필터, 그러니까 EQ도 사용하고, 뭐 리버브도 사용하고, 딜레이도 사용하잖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사용하면 이게 CPU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굉장히 헤비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억스트랙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 트랙을 만들어서 이것도 한꺼번에 좀 컨트롤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하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맨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인스펙터는 이제 여러분 이제 다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직에서는 이제 그 컨트롤하는 인스펙터. 자, 인스펙터에서 오디오 트랙에서 밑에 보면 그 이제 오디오 트랙 뭐 미디 트랙 그 밑에 보면 거기 보면 샌드 아웃풋 그룹 오토메이션이 나오잖아요. 그 샌드를 누르시면 요렇게 딱 떠요. 그 까만 조그만 사각형이 뜨고, 그 정사각형 옆에 보면 이제 딱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위에 버스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를 우리가 지정해 주면 보조 트랙이 생기는 거예요. 억스 트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버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버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자, 저희 뭐 이렇게 여러분들 사시는데 보면 버스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뭐 1번 버스는 어디까지 가고, 뭐 9300
뭐 1번은 어디 가고, 그게 갑자기 항상 그 노선을 가잖아요. 그쵸? 버스는 항상 그 노선대로 움직이잖아요. 택시는 다르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택시는 뭐 이제 손님이 가자고 하는 데를 가니까. 근데 버스는 손님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버스는 다 노선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저희가 그 노선 중에 여러분들의 종착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스가 갑자기 그 노선을 벗어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예. 뭐 그렇듯이 이 버스를 저희가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버스 1, 버스 2 쭉쭉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버스의 번호를 정해 주신 다음에, 예? 버스를 정해 주신 다음에 그것을 뭐 그게 1이어도 되고요. 뭐 3이어도 되고, 그건 번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것을 딱 지금은 버스 7에 된 거죠. 버스 7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버스가 딱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트랙이 하나 딱 생겨요. 그게 뭐냐? 억스 트랙이에요. 나중에 이제 화면으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트랙이 하나 딱 생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버스 트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트랙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펙터를 막 넣는 거죠. 그리고 버스 7로 그 이펙터들을, 그 억스 트랙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요것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돌려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대면 수업 때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샌드를 누르시면 정사각형 모양이 뜨고요. 그 버스를, 그 노선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요. 그래서 그 버스를 딱 정해 주시면 그 오른쪽에 그 억스 트랙이, 보조 트랙이 하나 새로 생겨요. 새로 탁 하나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억스 1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샌드에 가서 또 다른 버스를 해주시면 억스 2가 생기는 거고요. 또 다른 걸 해주시면 억스 3가 생기는 거고, 또 다른 거면 억스 4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그 보조 트랙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샌드로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면 하나하나 이렇게 생긴 게 그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걸 잘 보셔서, 그리고 그 보조 트랙에서, 그 억스 트랙에서 리버브를 넣을 수 있고, 딜레이를 넣을 수 있고, 뭐 컴프레서를 넣을 수 있고, 거기에 공통적인 걸 딱 넣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장면에서 보시면, 자, 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딱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맨 왼쪽에 샌드를 딱 했어요. 클릭해서 버스가 됐죠.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요 초록색 요 사각형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버스 7을 저희가 선택을 해줘서 그게 억스 트랙으로 생겼다 그랬죠. 그럼 억스 트랙 딱 생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억스 트랙 생겼고, 그 위 쭉 보시면 억스 트랙에 리버브를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그 위에 보세요. 버스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 7. 버스 7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억스 1이 생긴 거예요. 그 위에다가 저희가 스페이스 디자이너라고 하는 리버브를 추가했어요. 스페이스 디자이너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열어서 그 내부적인 거를 또 따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스페이스 디자이너만 뜩 넣으면 기본적인 셋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진폭이나 뭐 피드백 이런 거 조절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오른쪽은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생겼죠. 그런 다음에 샌드에 버스 7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것을 조정을 해주시면요, 그 리버브의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트랙에, 첫 번째 트랙에 버스를 이용해서 보조 트랙을 이용해 가지고 억스 트랙을 해 가지고 리버브의 양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쭉 올리면 점점 리버브의 양이 들어가겠죠. 이건 볼륨이랑 상관없습니다. 쭉 올리면 점점 그 초록색이 쭉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버브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줄어들면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옆에 보면 두 번째 트랙에도 나는 이 두 번째 트랙에도 리버브가 필요해 하면서 버스 7을 딱 열어서 또 해주시면 그 각 트랙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 트랙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보조 트랙으로부터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조 트랙으로부터 그 리버브의 양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 억스2에는 딜레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컴프레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때로는 또 같이 추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가하면 이걸 잘 설정해 놔야지 이제 기본적으로 양이 일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요즘 컴퓨터가 워낙에 좋아서 그냥 억스트랙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그냥 리버브 억스트랙 하나 잡으시고 딜레이 억스트랙 하나 잡으시고 EQ 억스트랙 하나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화면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보실 테고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사실 하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물론 저랑 같이 대면 수업에서도 하시겠지만 요거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직접 억스트랙을 만드셔서 버스의 양을 조정해 가지고 그 이펙터들이 그 트랙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볼게요. 여기 이제 또 새롭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정리죠. 자, 리버브 딜레이. 자, 공간 계열의 이펙터에서 사용을 권고하고, 또 악기별로 비슷한 악기는 같은 억스 트랙에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버브랑 딜레이라고 하는 사운드 이펙터를 사용한다라고 쳤을 때, 자, 악기별로 비슷한 거 사용하는 게 좋아요. 전혀 동떨어진 것을 보조 억스 트랙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죠. 가령 예를 들어서 현악기는 사실 현악기와 비슷해요. 그런 톤이나 그런 질감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억스 트랙 1에 우리가 리버브를 딱 넣거나 다른 딜레이나 아니면 EQ나 컴프레서를 넣었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악기한테 그 억스 트랙 1을 비슷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질감이 비슷하니까.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펌핑 사운드, 범핑 사운드 이런 것들은 EDM에서 쓰이는 건데 이것과 어쿠스틱 악기를 같이 쓴다면 그건 너무 동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 안 하시면 돼요. 그럴 거면 내가 EDM 사운드를 내려면 억스트랙을 보조 트랙을 또 새로운 보조 트랙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20개 이상 트랙이 있을 때 3, 4개의 트랙을 묶어서 같은 옥스 트랙으로 사용을 권고. 요거는 약간 멀티 채널과 그 개념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요즘 컴퓨터는 사양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보조 트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종류의 그리고 이펙터 자체가 CPU를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스 트랙을 이용해서 그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면 CPU는 훨씬 줄어들고 CPU의 사용량은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질감의 양의 리버브나 이펙터들 컴프레서나 필터를 그만큼 양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요즘 컴퓨터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저는 제 작업용 컴퓨터는 그냥 저는 억스 트랙을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제 작업용 컴퓨터는 워낙에 사양이 좋아서 그냥 트랙별로 그냥 제가 넣고 싶은 만큼 넣어요. 예. 그렇지만 저도 트랙이 갑자기 3, 40개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도 억스 트랙을 쓰죠. 예. CPU가 아무래도 그 버퍼 사이즈나 CPU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 지금 페이지 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영상을 보실 텐데요. 요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자, 먼저 저희는 샌드에서 버스를 지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어, 잘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새로운 이 그 트랙이 하나 생길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트랙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거기서 이제 그 오디오를 그 저희가 오디오 트랙에서 저희가 리버브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버브를 거기다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트랙마다 이제 버스를 열어줘서 그래서 그 버스를 그 버스에다가 이제 이 리버브의 양을 조절하면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소리를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실 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딱딱 끊어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자, 보겠습니다. 에고. 자, 자, 버스 7번. 네. 자, 하나 생겼죠. 여기에 보시면 억스트랙. 근데 이거를 제가 리버브로 바꿔 줄게요. 왜냐면 억스 1이었는데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는 스페이스 디자이너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다른 거 하신 거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버스 그 두 번째 트랙에 또 버스 7을 열어요. 세 번째 트랙에도 버스 7을 열었고요. 네 번째 트랙에도 버스 7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의 음악을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제 버스, 자, 그 리버브 양을 올리는 거죠. 왜냐면 억스 트랙에다가 했으니까. 자,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리버브 양을 넣어보는 거예요. 자, 들어볼게요. 음악을. 볼륨이 더 생겼죠? 네. 여러분, 예. 지금 보셨듯이 억스 트랙은 보조 트랙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해요. 이제 워낙에 지금 어 지금은 뭐 근데 이제 양이 억스 트랙을 사용하면 제가 느끼는 바는 그래요. 좀 양이 조금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양보다는 지금 버스 트랙을 조금 더 많이 쓰셔야지만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나 큰 차이 못 느끼겠는데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건 보조 트랙을 연결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시면 그 억스 트랙을 했을 때랑 그리고 버스 억스 트랙을 이용해서 버스를 그 양을 올렸을 때랑은 분명한 그 울림의 차이는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어떤 거예요? 그 리버브를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억스트랙 이제 버스를 7로 안 하고 8로 했어요. 그럼 억스트랙이 또 생기겠죠. 거기에 딜레이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필요한 만큼 각 트랙에다가 버스 7도 넣고 버스 8도 넣고 그렇죠? 그 버스 9를 하면 또 열어가지고 그거는 또 뭐 컴프레서를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코러스를 넣을 수도 있고 리미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펙터나 컴프레서나 필터를 다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뭐 클래식 그 오케스트레이션은 워낙에 악기가 많잖아요. 그것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EDM이나 힙합은 트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한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억스트랙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뭐 또다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좀 다시 좀 들어보시고 근데 이게 설명이 어렵지 않아요. 제가 아까 그 PPT 화면에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고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한번 해드렸고 요 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 그 앞에 시뮬레이션 한번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소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거 완벽하게 한번 익히시기 바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스 트랙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억스 트랙까지 알아봤어요. 그 보조 트랙까지 알아봤고, 어,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저희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실전은 다르죠.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목표가 이제 이번 학기가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음원 하나를 내셔서 그것을 직접 이제 저작권 등록까지 하시고 음원에 이렇게 음원을 내시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고사 때 이제 어느 정도 곡이 좀 나오겠고 기말고사 때는 그 모든 과정 뭐 미리까지 다 해서 하려는 게 제 목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제 곡은 당연히 잘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뭐 편곡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이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2주차, 3주차 때 배웠던 믹싱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보다도 또 이렇게 조금 도움을 좀 요청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프로듀서로서 이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프로듀서로서 알고 계시지 않으면 어,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음원이 잘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프로듀서는 다 잘해야 돼요. 곡도 잘 쓰셔야 되고요. 편곡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믹싱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마스터링에서도 아셔야 돼요. 비즈니스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믹싱 못하니까 뭐 엔지니어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내 곡은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겠죠. 모든 분야에서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곡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분명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믹싱의 순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요 PPT 페이지를 올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음악은요. 사실 수학처럼 이렇게 1 더하기 1은 2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대입법이나 이제 그 클래식 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법칙이 좀 정해져 있죠. 화성학 같은 경우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프로덕션은 프로듀서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의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본인의 접근 방식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의 접근 방식은 조금 제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좀 경제적이에요. 시간 낭비를 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아니 교수님 뭐 펜을 먼저 잡고 볼륨을 먼저 잡는 건 이해가. 컴프레서를 하시네요. 컴프레서 나중에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잡게 되면 또 펜을 건드려야 되고 또 볼륨을 건드려야 되니까 저는 일단 컴프레서를 먼저 좀 잡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어디건 제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저의 방식을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왜 그러냐면 그 컴프레서를 사용하게 되면 다이내믹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뭐 음압이 하면서 볼륨이 커지잖아요. 음량이 좀 커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리고 또 소리의 그 명확도도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컴프레서를 먼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각 트랙의 그 단단함의 소리나 어떤 그런 소리를 먼저 딱 잡아놔요. 그 다음에 펜을 건드리죠. 펜.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죠. 펜을 제가 먼저 그 만지는 이유는 펜은 좌우를 이제 가운데에 있다가 펜을 옮기게 되면 100% 음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일단 뭐 펜을 옮긴다고 좌나 우를 한다고 절대로 음량이 커지진 않아요. 음량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펜을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음량을 잡아놓죠. 그리고 펜은 생각보다 쉽잖아요. 악기의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그 위치가 있으니까 그 위치대로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 뭐 프레드 머큐리 막 이렇게 사진을 붙였는데 그 펜의 위치를 딱 미리 정해놓으면 뭐 볼륨도 이미 좀 이렇게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볼륨을
조정을 하거든요. 이미 작아진 소리에서 뭐 다시 볼륨을 올려서 소리를 키울 수도 있고요. 또 거리를 생각하면 보컬이 앞으로 당겨야 되고 드럼이 뒤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륨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볼륨을 하시고 펜을 만지신 다음에 다시 볼륨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저는 좀 경제적으로 하겠다 이거죠. 저는 조금 시간 낭비를 하기 싫기 때문에 펜을 먼저 만지고 그리고 볼륨을 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운드 밸런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필터나 뭐 리버브나 딜레이나 이런 사운드 이펙터들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컴프레서를 먼저 만졌어요. 근데 이 컴프레서를 펜과 볼륨과 그 다음에 넣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나요. 근데 저는 이 컴프레서를 앞에다 놓고 펜을 앞에다 놓는 이유는 좀 시간 낭비를 좀 안 하기 위해서, 낭비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EQ나 리버브나 딜레이를 좀 만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믹싱이 나오는 거예요. 믹싱이. 네, 믹싱이. 그래서 밑에서는 기준을 잡아라. 제가 늘 말씀드린 거 그거였죠.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기준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볼륨의 위치와 펜의 위치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드럼으로 잡으면 나머지 악기들은 드럼보다 소리가 커야 되는 거죠. 왜냐면 드럼의 위치가 있으니까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준을 보컬로 잡으면 보컬이 항상 맨 앞에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악기들은 볼륨이 작아지겠죠. 왜냐면 보컬보다 뒤에가 있으니까. 뭐 이런 기준, 펜의 기준, 볼륨의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지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안에 지금 방금 설명드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기준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기준 방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 시간 싸움이거든요. 시간 싸움. 여유 있게 저는 음원을 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 기간이 짧아요. 항상 그래요. 뭐 영화든 대중음악이든 정말 저는 미리 저한테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진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뭐가 왔는데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뭐 2주 그러면서 데모를 이번 주말까지 보내달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줄이는 것도 이것도 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요 방법을 제 방법으로 제가 몸에 배게 한 거죠. 자, 뭐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나씩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된 믹싱이 뭘까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되게 단순해요. 저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펙터 설명할 때도 뭐 동굴, 메아리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남에게 설명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면 충분히 남에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해 못하면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남에게 설명하겠어요. 그쵸? 저는 그래서 믹싱이 뭐야? 잘된 믹싱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그냥 듣기 좋은 거야. 딱 들었을 때 거부감 없이 야 좋다. 좋다. 딱 드러나는 그게 잘된 믹싱이라고 생각해요. 들었을 때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니 저거는 왜 이렇게 보컬이 튀어? 저거는 드럼 소리 때문에 한 개도 안 들리는데 이거는 잘된 믹싱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듣기가 좋아야 돼요. 그게 잘된 믹싱이죠. 그리고 그 앞에 파란 거는 모든 악기가 다르게 잘 들리는 거. 이제 요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자 밑에 보시면 똑같이 들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똑같이 그거는 밸런스가 엉망인 거죠. 그쵸? 어떤 소리는 뭐 우리가 보컬곡을 듣는데 보컬, 베이스, 기타, 드럼이 다 똑같이 들려요. 그건 엉망진창인 소리예요. 보컬곡은 보컬이 제일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각자의 밸런스가 잘 맞춰졌을 때 그게 잘된 믹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 믹싱의 첫 번째 조건 뭐죠? 밸런스. 두 번째 조건은 뭐죠? 밸런스. 세 번째 조건은 뭐죠? 밸런스. 네 번째 조건 밸런스. 밸런스가 거의 11번, 15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잘 맞는 거는 듣기 좋은 음악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잘된 믹싱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듣기 좋은 것, 들었을 때 전혀 거부감이 없는 것, 듣기 좋은 소리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 듣기 좋은 소리는 뭐죠? 밸런스가 잘 맞은 거예요. 그게 팬이 잘 맞췄던, 볼륨이 잘 맞췄던, 사운드 밸런스가 잘 맞췄던, 다 밸런스가 잘 맞춰진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또 써놨는데, 제가 경험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제 곡을 쓰고 믹싱을 했을 때, 그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한 10시간 믹싱을 하면 귀가 이제는 이게 둔감해져요. 그래서 들으면 되게 잘 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어디서 한번 확인해 봤냐면요. 자동차에 가서 그 카오디오에다가 제가 그 CD를 이걸 구워서 믹싱한 걸 넣었어요.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기존에 말하는,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여러분들이 그냥 스피커가 왜 좋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믹싱 모니터링 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돼요. 믹싱을 위한 모니터링 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대로 믹싱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기존에 듣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이나 자동차에 있을 때 그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라디오에서 듣는 거, 차에서 라디오에서 듣는 거 노래 좋죠. 그럼 믹싱 진짜 잘 된 거거든요.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해요. 요번에 만지셔가지고 차에서 들어보세요. 어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밸런스 엉망이잖아. 예. 그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거는 딱 중화시켜서 밸런스를 딱 맞춰서, 그냥 밸런스를 잘 못 맞추면 소리가 안 들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자동차 스피커에 듣기 좋으면 믹싱 잘 된 거. 네, 맞아요. 전 단순하게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잘된 믹싱이 뭐냐고요? 이게 잘된 믹싱입니다. 듣기 좋아야 되고요. 밸런스가 잘 맞췄다는 말은 결국엔 자동차 스피커에서 들으면 소리가 좋은 거. 이거 저는 100% 확신하는데, 여러분이 해놓은 음악 자동차 스피커에 들어보세요. 잘 됐어요. 그러면 그 믹싱 잘 된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점수를 잘못 줬다. 그건 저한테 어필하세요. 제가 점수 바꿔드릴 용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믹싱을 잘하려면 듣자.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재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잘된, 정말 잘 만들어진, 정말 잘 믹싱된 소리를 수천 번, 수만 번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쫓아해요.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요, 그 수업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한 학기 동안요, 한 곡만 파요. 그러니까 똑같이 녹음해야 되고요, 똑같이 믹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한 학기 동안 제가 수천 번을 들었어요. 제가 그 음악을. 그러니까 그 소리를 쫓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계속 누가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그 뭐 이론적인 거 누가 옆에서 안 들으면서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 외워요. 똑같은 거예요. 음악 정말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요, 그 믹싱 충분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되게 무책임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답인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무책임한 게 아니고요,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듣자. 마찬가지죠. 분석하고 인식하면서 집중해서 진짜 음악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쫓아갈 수 있습니다. 카피하셔야죠.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는 그런 수업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교수님 두 분이서 좀 팀 플레이 같은 수업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학부 때 공부했을 때처럼 한 곡만 가지고 믹싱이든 뭐든 편곡이든 똑같이 그 곡을 만드는 수업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로 한번 그 학기가 지나면, 정말 이런 말씀 함부로 제가 드리면 뭐하지만, 정말 믹싱 우스워집니다. 여러분, 편곡 되게 우스워집니다.
왜냐면 한 학기 내내 그것만 팠잖아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요. 많이 분석하시고요. 똑같이 쫓아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음악을 좀 많이 들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I Can Make You Love Me 혹시 기억하시죠? 라이브 앳 에어 스튜디오. 제가 요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거 영상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 많이 설명은 안 하는데, 이거 그때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마이크 위치 꼭 보시라고. 여기 엄청 큰 건데 요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대면 수업 때 딱 멈춰가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게 사운드가 좋은지. 근데 이거 울림이 굉장히 컸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악기가 적기 때문에 그 공간감과 입체감 다 확보해 줘야 됐기 때문에. 요거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 링크에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꼭 다시 꼭 들어보시면, 아니면 요 제목을 그대로 유튜브에 치시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음악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요거는 제가 그 영상을 만들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유튜브에 이제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 영화 원스에 나오는 Falling Slowly라는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요게 이제 뮤지컬판인데, 와, 이건 정말 끝내줘요. 정말로 요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영상을 좀 짧게, 저작권이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짧게 해가지고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패닝과 그리고 볼륨과 너무 완벽한, 저는 가장 완벽한, 최근에 들었던 가장 완벽한 키스 언더 바텀이랑, 키스 언더 바텀은 아무래도 악기가 좀 적은데 비해서 요건 굉장히 악기가 많은데 얼마나 밸런스가 잘 잡혔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것도 그대로 찍으시면 되는데, 요거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Falling Slowly 뮤지컬이라고 찍으면 요 화면이 나와요.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대면 수업 때 제가 요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근데 악기 위치 펜 잘 보셔야 되고요. 마이크 위치 어떻게 됐는지. 보컬이 또 마이크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썼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를 잠깐 비칠 때 그 위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건 룸 리버브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공간감은 적지만 소리의 명확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은 어떤 거죠? 컴프레서를 잘 사용했다는 거죠. 요것도 많이 듣고 소리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음악 이렇게 많이 듣는 거 너무너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요거 들었어요. 제가 좀 짧게 들어드리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클라리티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특히 저는 제드라고 하는 이 뮤지션을 너무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굉장히 음악적이고요. 그냥 사운드 하나에만 EDM이 사운드 하나에만 좀 치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드 같은 경우는 사운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율, 뭐 멜로디도 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좀 가방끈이 깁니다. 뭐 그런 이유는 아닌데, 어찌됐든 저는 기존에 있는 EDM 작곡가들이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EDM 아티스트가 제드랑, 그리고 요즘에 그 또 한참 그 가장 각광받고 있는 영국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좀 기억나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조금만 보시고 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뭐냐면, 뭐 당연하죠. 컴프레서 너무 잘 됐고요. 리버브가 EDM에서 쓰는 리버브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리버브가 아니라 리버브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울림을 잘 가져와야 되는데, 그 룸 리버브뿐만 아니라 채널별로 리버브를 잘 사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들으시면 알겠지만 딜레이의 사용이 굉장히 잘 썼어요. 그 반복인데 더 잘 쓴 건 뭐냐면, 이 딜레이를 패닝을 잘 시켰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런 식으로 소리를 굉장히 잘 사용했다라는 거. EQ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하나하나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될 때 제가 EQ를 어디에 어떻게 쓰고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제 학생들에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믹싱을 잘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글에 대한 설명인데, 어쿠스틱 믹싱을 먼저 배우고 EDM 믹싱을 해보는 게 전 좋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본질적인 악기를 알아야 돼요. 베이스 소리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기타 소리가 뭔지 아셔야 되고요, 건반 소리가 뭔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머지 악기들에 대한 응용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요. 어쿠스틱 소리를 좀 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자. 오히려 이게 반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좀 힘들어요. 반대로 가면 어쿠스틱 소리에서 자꾸만 그런 그 모던한 소리를, 조금 그 신스 소리를 자꾸만 대입을 하게 되면 믹싱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밸런스도 안 맞고 사운드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독일 쪽은, 유럽 쪽은 굉장히 어쿠스틱한 걸 먼저 하거든요. 근데 어쿠스틱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EDM이나 이런 거 재즈나 이런 거 맡기잖아요.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그분들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오히려 EDM이나 힙합 하시는 분들한테 클래식을 맡기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경험한 분들은 꼭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반대의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쿠스틱을 잘 하시고, 네, 저희가 클래식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이 재즈 잘 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고 카피하시고 음악을 일단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제가 뭐 편향적인 스팅을 너무 좋아하는 감이 있죠. 스팅의 Scared Love 같은 경우는 뭐 세계 최고의 프로듀서죠. 뭐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돼요. 예, 뭐 이분의 음악을 들으면 뭐 리듬도 그렇고, 뭐 화성학도 보면 화성학 1, 2, 3, 4가 아니라 뭐 8, 90까지 공부해야 할 정도로 스팅 선생님의 음악은 정말 대단해요. 근데 특히 이 곡은 제가 이렇게 써놨죠. 컴프레서를 워낙에 잘 쓰셔가지고 모든 악기가 정말로 명확하게 잘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그 음압을 너무 잘 사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예를 들여둔 그거 있잖아요. 지금 곡들 있잖아요. 지금 스팅, 뭐 아까 뭐 제드의 클래리티, 뭐 한 곡 더 말씀드린 Stay the Night, 그것도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드의. 그리고 뭐 아까 Falling Slowly, 그리고 I Can Make You Love Me, 이런 곡들은 정말 여러분 잘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도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믹싱 차원에서 믹싱이 잘 된 곡들을 제가 지금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꼭 찾아서 여러 번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여러분, 미디 편곡법 3주차 시간을 마쳤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좀 뭐 사족이 많죠.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 여의치 않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설명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요 마지막에 보통 그냥 아무 말 없이 끝내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사족을 첨부한 이유는, 보너스 영상이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과제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과제를,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설명으로는 과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제가 그 영상을 보너스 트랙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과제를 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출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과제 그 공지에다가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